본 영상은 몸이지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입니다.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과 직접 제작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일본 후쿠오카현의 구루메시의 한 맨션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져있던 사람은 당시 35살이었던 초등학교 교사 여선생님. 당시 집안에서 발견된 그녀는 며칠 동안 이 상태로 계속 방치돼 있었나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제일 처음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남동생 2명과 부모님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딸과 연락이 안 되니까 이 부모님이 남동생들에게 연락, 딸 집을 찾아왔다가 이 난리가 난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엄청 충격을 먹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두 남동생과 부모님이 찾아갔을 때 이 집안에 그녀만 덩그러니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41살이었던 그녀의 남편 와타나베가 같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요, 가족들이 확인차 왔다, 좀 들어가 보자 할 때 바로 자기 입으로 저 아내가 죽었습니다. 어?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남편 밀치고 들어가 봤더니 엄마야, 내 딸 상태가 왜 이래? 남동생이 바로 신고한 거예요.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요, 남편 와타나베한테 딱 봐도 상태가 며칠 지났구만, 왜 바로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냐, 왜 그냥 이대로 냅둔 거야? 바로 물었죠. 이에 대한 사위의 답은 사실 아내가 9월 21일 날 스스로 간 거예요. 저도 집에 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냅둔 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이렇게까지 돼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10월 19일 날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9월 21일 날 아내가 이렇게 됐대요. 약 한 달 가까이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면 설마 이 현장에 아이들도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그렇게 된 거를 이 자식들도 다 본 거야? 정말 다행히도요, 아이들은 이 남편의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 아내는요, 초등학교 6학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출근 날은 9월 20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왈 바로 다음 날인 21일 날 스스로 갔다. 실제 다음 날인 21일 남편이요, 학교에 전화 걸어요. 그리곤 아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남편이 학교로 전화했던 이때 그녀는 이미 간 상태였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그날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이렇게 된 걸까? 안타까운 게 한 달이나 지나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확한 사망 시간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9월 21일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9월 20일 또는 9월 21일 사건이 있지 않았겠나 추정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학교에 출근을 안 하니까 학교 측에서 아내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녀의 배우자인 와타나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주에 한 2, 3회 정도? 근데 이제 걸 때마다 이제 와타나베는 아내가 아직도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지금 전화 받기도 조금 힘들어요. 며칠 더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와 통화도 안 시켜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출근을 미뤄요. 이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가 뭐 찔리는 게 없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에 답답해진 교장이 3번이나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아무리 눌러도 기척이 없어. 그래서 못 만나고 돌아와요. 이에 학교 측은 교육위원회에 여교사가 쉬고 있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본인도 만날 수 없다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숨진 아내를 그 누구도 손도 못 대게, 그 누구도 눈치도 못 채게 집안에 꽁꽁 숨겨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된 거죠. 조사 결과 이 부부 사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게 확인됩니다.
2015년과 2020년에는 엄마야 경찰이 신고받고 이 집으로 출동도 했었네. 부부싸움을 아주 그냥 쌀벌하게 한다고. 한번 출동했을 땐 그냥 부부싸움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냥 어영부영 늘 그랬듯이. 아이, 싸우지 마세요. 하야하세요. 두 번째는 가정 폭력으로 입건까지 되는데 이것도 뭐 금방 풀려나죠. 거기다 확인 결과 이 둘 사이에 돈 문제가 있었네. 두 사람은 2023년 9월 하순 약 한 4억 4천 정도의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 사자 결정한 건 아내였어요. 하지만 4억 4천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남편 와타나베는 끝까지 신중했습니다. 이게 트러블의 원인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오케이. 그런데 이 4억이라는 돈이 이 부부 없었어요. 그럼 이 집을 어떻게 계약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요, 한 2억 2천 정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땡기자 나머지 2억 2천 정도는 남편 와타나베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둘은 9월 15일까지 먼저 계약금을 내고 17일 매매 계약할게요 라고 부동산에 얘기해요. 자, 여기서 계약금은 또 얼마인가? 약 4,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9월 15일이 됐어요. 계약금 내는 날 남편 와타나베가 내기로 돼 있었는데 계약금을 안 낸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남편은요, 부동산 쪽에 이체를 했는데 송금하면서 실수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입금을 19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룬 거예요. 여기서 팩트는 부동산 쪽에 이 얘기를 하면서 19일 날은 꼭 드릴게요. 이 일은 아내에게 말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괜히 산다고 했나 그러고 있는데 계약금 오류로 이체 안 됐다고 하면 아싸리 잘 됐다고 그냥 이 집 구매하지 말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내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와, 이러니까 부동산 쪽은 알겠다. 19일 날은 꼭 주셔야 돼요. 웃긴 게요. 그 사이인 9월 17일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약금을 안 내면 아예 계약서 서명이고 나발이고 없는데 여기는 또 다른가 봐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계약금이 안 내진 상황인데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 아내 계약금 미입금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낸 줄 알았지? 그렇게 또 19일이 됐습니다. 부동산 쪽이 확인을 해보는데 뭐야, 아직도 안 보냈네? 다시 남편 와타나베한테 연락했죠. 이체 언제 해주실 거예요? 아, 지금 돈은 다 준비가 됐는데 이번에는 송금 한도를 초과해서 송금이 안 되네요. 아, 진짜 왜 이러지?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꼭 넣겠습니다. 아내한텐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다음 날인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또 돈을 넣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넣었을까요? 당연히 안 넣었죠. 이런 상황에 부동산 쪽에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립니다. 아니, 계속 이렇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살 거면 빨리 말을 해줘야 다른 고객이 또 살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뭐 장난짓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부동산 업자가 그녀에게 계약금 아직 입금이 안 됐다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거든. 남편이 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에 아내는 죄송해요. 제가 오늘 남편과 얘기해볼게요. 내일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후 부동산과 전화 끊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전화하죠. 이때 좋은 말이 나갔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계약금 안 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계약금 돈 없어? 아니, 그 돈으로 뭐 한 거야? 이때 남편은요, 자기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집으로 와! 그렇게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날이 9월 21일 오전 3시 40분 이후. 와우, 기가 막히죠? 이렇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싸웠고 난리가 난 거네. 라인이 딱딱 나오네. 몇 시간 더 흐른 같은 날 9월 21일 오전 7시 55분경 그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이제 자기 부모님 집에 아이 둘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전 8시 12분경 그녀의 직장에 전화해 아내가 몸이 안 좋아 며칠 쉬어야 할 것 같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자기도 그 집에 안 들어가요. 9월 22일부터 모텔 잡아 거기서 잡니다. 아내가 숨진 채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웠던 걸까요? 두려워서 못 들어간 걸까? 아니요. 그게 집에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나. 그래서 모텔 잡아 잔 거래요. 와, 그냥 아내는 이렇게 방치해두고. 앞서 언급했지만 한 달 뒤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아내의 상태가 너무 심했어요. 사망 원인조차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목 부분에 끈 같은 줄이 보였다고 하니까 교살이지 않을까 추정해요. 그리고 다시 며칠 뒤 남편은 그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아, 죄송한데 그 집 계약한 거 그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집 돈이 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제 아내와 그 문제로 좀 다퉜는데 결론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내와도 이혼할 예정이라 구매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쵸. 아내를 없애버렸으니 이 집을 굳이 큰돈 들여 살 이유가 없지.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요. 이 말을 하러 부동산을 찾아온 이 남편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네. 어머, 근데 손을 다치셨나봐요. 아, 네,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좀 부러졌지 뭐예요. 이 남편은요, 조사에서 전 아내를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혼자 스스로 간 거예요. 라고 우겼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전후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요. 새집 살려고, 새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집까지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느닷없이 그런 선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9월 21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3시 45분에서 오전 7시 55분 사이. 하지만 변호인은 남편 말이 맞다. 스스로 간 거다. 남편은 무죄다. 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재판에서 남편은 아내는 육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내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맨날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애를 왜 이렇게 뒀냐면서 집안 살림이 왜 이러냐면서 짜증만 다 나한테 내고 육아 문제로 관계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남편의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앞서 예전에 2차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가해자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아내가 자기를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되게 괴롭힌 것처럼.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스스로 아내가 선택한 거라면 왜 신고를 안 한 거야? 왜 한 달 넘게 그 집안에 그냥 방치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진짜 기가 차요. 저희 아이들 한 달 뒤에 어린이집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우리 아이들 참가시키고 싶은데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고 뭐 신고하고 하면 우리 아이들 거기 참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집 행사에 참가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신고가 늦은 거예요. 아이들 행사에 참가시키고 나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너 참 예의도 없다 야. 사실대로 못 말하겠으면 뭐 그럴듯한 변명이라도 만들든가.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어린애들도 안 믿겠다. 그렇다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 남편 말로는 이래요. 아내가 당장 집으로 와라. 그래서 본집에 있다가 갔죠. 들어가자마자 왜 계약금 안 냈냐? 왜 숨겼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막말을. 그러더니 이 아내가 먼저 주방에서 칼을 막 집어. 그걸로 와타나베 손을 확 벨라고. 그런데 그게 실패하면서 자기 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골절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버리니까 이 여자가 더 화가 났나봐. 막 더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내가 자기한테 막 발로 차고 더 들고 있는 걸 휘두르고 난리. 이런 상황에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해서 들고 있는 거에 찔려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반격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남자인 내가 이렇게 확 또 손을 대버리면 몇 대 쳐버리면 거짓말도 들통난 상황에서 네가 날 때리기까지 해? 갈라서! 라고 말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자가 뭐야 날 쳐? 네가 지금 날 쳤어? 그러면서 협박을 한다. 너 이거 내가 반대로 소송 걸어버릴 거라면서 이리 되니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나도 화가 나거든. 그래서 야 내가 뭐 조용히 있으니까 먹같이 보이냐? 나도 마음먹으면 네 직장 따위 바로 잘리게 만들 수 있어. 너 예전에 한 8년 전쯤 복용하던 거 있지? 그거 내가 너 일하는 초등학교에 내일 당장 싹 다 퍼뜨려버릴 거야. 그러면 너 바로 그냥 잘리는 거야. 그러면 너 뭐 다른 학교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줘? 아내가 먼저 협박하길래 나도 막 같이 했다. 그렇게 싸우다가 와 힘들거든. 열받거든. 남편이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간 거예요. 한 30분 정도 집을 비웠었대요. 그렇게 오전 5시쯤 다시 들어오니 아내가 쓰러져 있더라. 그땐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일어나라고 아무리 흔들고 막 이렇게 때리고 해도 미동이 없었다. 내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아내가 내 말을 듣고 무서워져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이 남편이요 웃긴 게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물어본 거예요. 당시에 부부 사이 어땠냐? 이때 당당하게 좋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건 당일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사건 5년 전쯤부터 이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고 매일같이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이 남편은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아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으면 했는데 아내가 경력 단절이 되기 싫다고 해서 일을 계속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둘째까지 낳게 되면서 육아를 계속 못하게 됐다. 처음에는 자기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딱 나눠가지고 이 남편이 어린이집에 애들 데려다 주면 이 아내가 퇴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육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아내가 그 짧은 시간 육아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싫대. 육아 안 하고 싶대. 당신이 일 그만두고 육아 전담했으면 좋겠대. 이게 어떡해요? 고민하다가 아내가 너무 못하겠다고 밀어붙이니까 알겠다.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육아 내가 전담하게 됐다. 솔직히 육아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꾸자. 아무래도 아빠보단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게 그게 더 나으니까 내가 다시 출근하겠다 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아내가 날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아이와 둘만 있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아마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그런 것 같다. 아내가 나는 부모에게 돌봄을 못 받아 아이와 어떻게 접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2018년에 둘째가 태어난 뒤론 더 육아를 안 하게 됐고 그에 따라 부부싸움도 늘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아내를 한 달 동안이나 신고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게 자기가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서야 그의 행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했을 때 이 남편 일어나서 아내 가족들을 향해 펑펑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때 검사가 그 눈물 무슨 눈물입니까? 물었거든요. 이때 그의 대답 아내를 그냥 방치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검사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피고인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까지 안 그런 척 방치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잖아요.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닙니다. 진심도 없는 이런 사과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 이 남자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사가 왜 필요하다고 느낀 거냐 물었더니 아내의 안 좋은 면을 말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웃긴 게요. 검찰 측도 법의학자를 불렀고요. 변호사 측도 법의학자를 불렀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법의학자의 말이 달라. 검찰 측이 부른 법의학자는 아내가 스스로 그랬을 확률 적다. 변호인 측의 법의학자는 그랬을 확률 높다. 와, 정말 남편의 말대로 이 아내, 남편의 그 약물 그런 협박에 순간 욱해서 스스로 이제 그런 걸까요? 정황상 너무 남편인 것 같은데, 그죠? 2024년 10월 9일 실제 그녀의 남동생이 재판장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누나를 심하게 깎아내리고 있다. 누나는 반박도 못하니 억울할 것이다. 피고인은 금방 들통날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들을 늘 습관처럼 해왔다. 계약금 관련 거짓말을 했던 것도 우린 이 법정에서 처음 알았다. 누나는 이런 그의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봐왔을 텐데 이런 그의 말 우린 하나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결론은 남편 와타나베, 아내 네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유죄 인정. 16년이 선고됩니다. 와, 유죄가 인정된 건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가 이렇게 짜냐.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죽었다고 인정한다. 그의 말대로 스스로 한 거였다면 피고인은 즉시 구명 조치를 했을 것이다. 본건은 강한 살인의 의사에 기반해 이뤄졌고 위험성이 높다. 아니, 그러면 이 형벌이 더 높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16년이 뭐야. 이 남편 와타나베는요, 성장 배경이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만 직업은 조금 알려져 있는데 후쿠오카현 내에 한 회사를 자기 친구와 공동으로 하나 차린 거예요. 사업을 한 거죠. 인터넷 광고 관련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죠. 어려워. 그러면서 이 수입이 불안정해진 거예요. 자, 팩트는 이게 아내 만나기 전이에요. 이때 와타나베 빚까지 있었습니다. 약 한 1억 4천 정도? 반면 이 아내는요, 그냥 우수했어요. 모든 게. 그녀는 약 거진 10년 전 2010년 4월부터 초등학교에서 일했고 월급은 약 277만원 정도. 30대에 이 정도면 평균에 가깝거나 꽤 받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녀에 대한 평도 너무 좋았습니다. 유능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너무 좋은 선생님으로 신뢰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둘 어떻게 만났냐? 그녀가 20살일 때 만난 거예요. 이때 그녀는 대학생, 와타나베는 26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다가 이 둘 2013년 9월 결혼했고 아이 둘을 낳았어요. 여기서 팩트는 이때 이런 빚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비밀로 숨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솔직히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세상이 안 도와줄 때 있거든요. 와, 나 삼재인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래? 열심히 막 살려고 해. 이것저것 일도 다 해보고 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자꾸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든지 남편이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막노동도 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열심히 사는 게 이 와이프한테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힘들어도 희망을 보거든요.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뭔 계속 집안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면서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좀 하는데 하다가 힘들다고 안 나가버리고 이러면 배우자 입장에서 한심해 보이고 짜증나잖아요. 버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같이 한 팀으로 으쌰으쌰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배를 탄 가족이니까. 그녀는요,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빚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거짓말도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인지 몰랐대. 그냥 그래도 모은 돈이 좀 있고 사람이 책임감도 있고 그런지 알았지. 솔직히 이렇게 되기 전 몇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과거 경찰이 2번이나 출동했었죠. 하지만 그냥 다 넘어갔어요. 한 번은 그렇다고 쳐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가정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피해자들이 어차피 신고해봤자 다시 풀려나고 크게 관여를 안 해주니까 아예 신고 자체를 포기하고 계속 피해를 견뎌버리죠.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숨져버리면서 그때서야 사회의 공론화가 되기 시작. 경찰이 문매를 맞기도 하고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다 벌어진 후에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남편 16년이 마땅한 것 같나요?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아내.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사에서 한 이 남편의 모든 말 진실인 걸까요? 진실만을 말한 걸까? 거짓말을 거의 엄청 했던 남자였다는데 이런 그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16년이 맞는 걸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10시 4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